중심지가 생기게 돼요. 시장이라도 해도 좋고, 상점이라도 좋고, 또는 뭐 도시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이런 중심지들이 생기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심지끼리 경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큰 도시가 되기도 하고 작은 도시가 되기도 하고 광명처럼 중간 도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서울처럼 커다란 도시도 있는가 하면 광명처럼 중간 규모의 도시도 있고 선생님 고향 정읍처럼 굉장히 도시라는 말이 부끄러운 동네들도 있어요. 혹시 선생님 정읍 되게 유명한 동네라서 앞으로 한국지 시간에 맨날 나올 거야.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지겹다 그럴 거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예요. 자, 네 번째 단계를 봤더니 작은 도시, 중간 도시, 커다란 도시, 동네 구멍가게, 좀 큰 편의점이나 할인마트, 커다란 대형 할인마트 또는 백화점.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지만 서로 규모가 다르죠. 층이 다르다고 말을 해요. 층이 나눠져 있다, 계단처럼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계층 구조. 자, 그래서 실제 세상은 대부분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용어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계층이라는 말. 자, 빈칸 또 채워야지. 제일 위에는 공간. 그리고 그 밑에는 공간 관계. 그리고 그 밑에는 그림과 그림 사이 공간 구조예요. 공간 구조. 여기 위에 그림과 그림 사이, 네모난 그림과 동그란 그림 사이 공간 구조. 빈칸 세 번째. 계층 구조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걸 계층 구조, 4단계를 계층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아래 그림 보면 계층이라고 나오잖아요. 흐름, 망, 결절, 계층. 그 중에 그냥 계층 구조, 계층이라는 말만 기억해두라고요. 어차피 3단원, 4단원 내용에서 배울 때 계층 구조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지금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밑에 하나 게 있다. 미안해요. 하나만 더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아까 등질적, 기능적 있었죠.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부지방이라는 건 알겠죠. 중부지방, 여기는 남부지방.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부지방에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제 해볼까? 여러분 날마다 보면 김치 있죠. 나는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김치는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하고 달라요. 자, 남쪽으로 갈수록 김치가 어때요? 맵고 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남쪽에서 올라가신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고향 남쪽이신 분들. 또 집에서 먹는 김치는 되게 맵고 짠데 학교 김치는 좀 싱거운 경우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중부 문화라는 게 있고 남부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대충 여기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칼같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점이지대가 나타나요. 그치? 자, 그래서 두 문화가 섞여서 나타날 텐데 문제 1번은 우리나라의 서쪽, 2번은 우리나라의 동쪽. 어느 쪽에서 점이지대가 더 넓게 나타날까? 점이지대가 당연히 교통이 편리한 평야 지역인 사람이 왕래하기 쉬운 1번 지역에서 더 넓게 나타나겠죠. 그치?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통과 관련해서.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얘가 이 지역 부분에서 나온 거구나.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작년에 수업하는데 명문고등학교 얘기도 훨씬 나이 같거든요. 아무튼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여자들이 막 까무라치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정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들어가서 안 나오면 다행인데 얘가 또 나왔네? 그러더니만 한 남자애가 그걸 잡더니만 사육하더라고요. 남녀 학과에서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공간 구조, 계층 구조까지 했죠. 자, 그 밑에 이제 볼게요. 그 밑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지금 넘어갈게요. 자연과. 자, 자연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게 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척 중요해요.
중에 그리고 내신에서 반드시 나오고 3월달, 4월달 놀이사에서도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죠. 자, 볼게요. 자, 인간과 자연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원시인들이나 또는 조선시대에는 자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천둥 치면, 번개 치면 내가 맞을까봐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뭐 빌기나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워져. 그냥 집안에 있으면 되잖아. 피레침 있으면 안 무섭잖아. 원인을 아니까.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막 비가 와요. 또 오랫동안 감옥이 들어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생각이 뭐냐면 자연이 인간보다 힘이 세더라. 힘이 세더라.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활 모습을 자연이 결정하더라. 자연이 결정하더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은 다 아파트지만 조선시대에는 제주도의 집과 서울의 집이 달랐을 거예요. 서울은 겨울이 추우니까 집이 조금 그래도 벽도 좀 두꺼울 것이고 좀 막혀있는 데에 비해서 제주도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연 환경 차이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문 환경 차이를 만들더라. 환경이 결정하더라. 환경 결정론이에요. 주로 과거의 주된 관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힘이 세다 이걸 우리가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결정론. 환경 결정론. 그냥 줄여서 결정론. 선생님은 그냥 결정론이라 그럴게요. 환경이 결정하더라. 그래서 질문이 나올 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결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다른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더라. 지역차가 나더라. 그게 바로 결정론이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울릉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오징어야 우대기야. 지리수업을 들으려면 우대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우대기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에만 있잖아요. 왜? 울릉도의 자연환경이 너무 독특해서 자연환경이 우대기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물론 인간이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 때문에. 그치? 또는 비슷한 걸로 가옥구조죠. 가옥구조 또는 문화 차이 같은 것들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더라. 지역차가 나더라. 그게 환경 결정론이에요. 문제는 한번 내볼까요? 우대기가 뭔지는 알죠? 나중에 사진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겠지만 우대기가 아마 대부분 뭔지 알 거야. 강설벽이라 그러죠. 눈이 너무 많으니까. 자, 울릉도는 얼마만큼 눈이 많이 오는 적이 있냐면 하루 동안 쌓인 눈을 재요. 뭐 한꺼번에 그러니까 계속 쌓인 눈이 아니라 하루 동안 새로 쌓인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동안 울릉도가 우리나라 기네스북 기록에 올라 있어요. 자, 그 기록이 과연 얼마나 될까? 24시간 동안 쌓인 눈이 얼마나 될까? 기록. 역시의 기록. 2m. 어? 3m면 여기서 여기까지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여기서 한 방문 내리잖아요. 우리 1월 3일날 저녁부터 올해 겨울 초에 신정돼서 해 바뀌고 나서 눈 딱 내린 적 있죠. 그만큼 쌓였을 때. 그 눈 오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웠잖아. 근데 그렇게 막 내려드려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쌓였잖아요. 그치?